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파생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예, 불쾌지수도 굉장히 높고요. 불쾌지수 높고 굉장히 덥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2018년도 1월달에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예, 경기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8월달이 왔는데요. 약 1년 7개월 정도 만에 종합주가는 저점과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분쟁,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무역 교역이 2위지, 그죠? 예, 미국 다음으로 높은 일본이 3위네, 그죠? 일본과의 분쟁, 그리고 북한과의 분쟁.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굉장히 한국 증시에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다고 할 지점은 악재란 악재는 모든 게 다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올 악재도 물론 없진 않겠지만은 악재란 악재는 모두 다 나왔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마 큰 문제고요. 특히 금요일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크에서 배제를 시키면서 마지막 핑점을 찍었습니다. 하락의 마지막 핑점. 그럼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야간 시장에서 또다시 저점 대비 최저점이 2.4포인트 정도 선물이 밀렸고요. 막판에 조금 올려서 한 1.5포인트 정도 밀려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카페에 계시는 분들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선물지수 260 종합주가로 1990 정도를 깨고 떨어질 것이다. 예, 깨고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처럼 더 떨어지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시장을 어렵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요, 260이라는 게 종합주가로 치면은 뭐 2000 언저리로 감안을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그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2000이라는 심리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경기 사이클과 함께 시장을 전반적으로 2018년도 1월달부터 시작해서 현재 1년 7개월까지의 흐름과 그리고 향후 모습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제가 시장의 장기적인 뷰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물량을 팔고 없는 상태에서 뭐 1년 7개월 뒤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그죠? 예, 내가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1년 7개월 뒤를 알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포심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공포심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포심이 시장의 투매를 일으켜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투매. 그리고 지금의 현재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 일단 우선적으로요, 2018년도 1월달 이후로 2019년도 8월달에 다시 한 번 더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한번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 따져볼게요. 자, 부동산 경기도 마찬가지로 주식도 경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1938년도입니까? 우리나라에 38년도 아니구나.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일단 해방 이후니까, 그죠? 해방 이후니까 1960년도 이후겠다, 그죠?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87년도입니까? 주식시장이 개장되는 게. 하여튼 그때 이후로 시장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 분석을 해보니까 매 5년마다요, 4년에서 5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4년에서 5년이라는 얘기는 4년에서 꺾였다가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4년에서 고점을 찍고 5년까지 다시 한번 찍고 이렇게 떨어져가. 4년에서 5년, 이게 4년이 이게 5년이거든요.
사실 이 경우에는 뭡니까? 4년에서 고점을 찍었죠. 그런데 한 번 더 고점을 찍어주고 5년에서부터 다시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은 엄연하게 말씀드리면은 4년 단위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거지, 그죠? 4년 단위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법률 공부를 좀 하면서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경기 사이클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기 사이클이 똑같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201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2010년도 이전과 2010년도 이후로 주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2010년도 이전에는 이러한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그 사이클에 따라서 4년 동안은 상승, 4년은 횡보, 4년은 하락, 4년은 급락, 이런 패턴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 4년 안에서도 2년으로 나눠서 2년 안에는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가 2년 안에는 다시 폭락이 나오고 이런 흐름을 보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2010년도 이전의 거를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경기 사이클에는 이렇게 이런 바이오 리듬처럼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요거를 뭐냐 그러면은요, 회복기라고 얘기합니다. 회복기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부터 요 경기 사이클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없다고 가정하고요. 여기서 요까지만 하면 요걸 우리가 회복기라 합니다. 요걸 상승기라고 합니다. 요 자리를 후퇴기라고 하고요. 예, 이걸 침체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불황기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경기 사이클을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매 8년마다 이 회복기와 상승기, 후퇴기, 침체기가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더란 말이죠. 자, 일단 우리 종합주가부터 한번 같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같이 판단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 85년도부터 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의 전반적인 일봉을 지금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85년도부터 얘기죠. 예, 그 앞전에 거는 지금 뜨지가 않으니까 이거 뜨는 것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는 거 보니까 요 파란색 선을 제가 꺼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85년도부터 19년도 35년 동안 총 7개의 파란색 수평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파란색 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지켜볼게요. 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차트를 얘기합니다. 주봉 월봉도 다시 보이기 때문에 주봉 월봉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상승을 했고요. 상승해서 올랐는 폭만큼 요걸 다시 한번 제가 캡처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었고요. 상승이 끝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죠? 예, 상승이 끝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상승이 시작된 자리가 이 자리고 끝난 자리가 이 자리다. 그럼 끝난 자리와 이 시작된 자리의 절반 라인이 이 자리인데, 그죠? 이 자리.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선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움직임을 알 수는 없지만 뒤에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시장을 본다고 가정하면요, 이 뒤에 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놔두세요. 그죠? 모르는 거는 놔둡시다. 그죠? 자, 요렇게 세 개 선이 꺼지는 거예요. 언제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요. 언제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에 알 수 없는 거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자, 언제 하락이 출발되는 자리 요 자리고, 그죠? 하락이 끝난 자리 요 자리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요 자리와 요 자리에서 요렇게 세 가지의 이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선이 만들어지고, 자, 다음에 주가를 봅시다. 그죠? 자, 주가가 고점을 찍고 조정을 하는데 어디까지? 정확하게 요 절반만큼 딱 조정하지. 그죠? 보이시죠? 그죠? 이게 코스피 200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자, 제가 그어둔 이 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보기 위해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이것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고, 즉 다시 말하면
패턴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이 없다면 이 패턴은 맞지 않는 패턴이 되는 거다. 그죠? 자, 이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데 어디까지입니까? 요 라인과 요 라인에 지금은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 딱 절반만큼 올라갑니다. 그죠? 예, 딱 절반만큼. 그러면 여기서 출발 끝 절반만큼 조정하고 또 절반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절반만큼 올라가다가 돌파를 실패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요 자리까지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또 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거 다음에 또다시 요렇게 절반까지 내려왔어요. 살짝 깨고 나서요. 자, 요게 페이크지. 그죠? 이게 왜 페이크가 나왔는지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설명 못합니다. 그죠? 단지 그렇다는 것. 자, 이 자리를 깨면은 이 우리가 분홍색 선 자리를 깨면은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자, 요 절반 라인 있지. 그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 절반 라인. 자, 여기에 절반에 절반. 자, 그러면 이 절반 라인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왔습니다. 그죠? 못 내려오고 주가는 다시 여기서 어디까지 고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지금 1000포인트거든요. 요 라인이 지금 1000포인트입니다. 종합주가 1000포인트. 우리나라가 98년도에 IMF 터졌지. 그죠? 이 IMF 터졌던 거다. 그죠? 예, 종합주가가 96년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IMF 때까지 폭락을 내서 종합주가가 250까지 떨어졌습니다. 250까지. 자,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또, 예, 이 고점 라인, 요 라인의 저점을 붕괴시켰다가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그죠? 회복을 시키고, 이 절반 라인까지 다시 또 올라옵니다. 예, 요 절반 라인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요 절반의 절반이지. 그죠? 이 절반의 절반이 요 자리까지 반등이 하락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다가 이 절반을 돌파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1차 자리가 요 자리까지 가는 거지. 그죠? 요 자리까지 가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그어둔 이 추세에서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그죠? 이게 추세선의 원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추세선과 뭐 잡다리 한 몇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세선을 어떻게 쓰느냐를 추세선이 아니네. 그죠? 상한선이네. 수평선이네. 그죠? 수평선 기법이라고 네이버 카페에도 쳐보면은 2006년도 7년도경에 제가 이 추세선에 대한 기법 제 아이디를 절금파선권을 쳐보면은 옛날에 제 검색을 구글 같은 데다 제 아이디를 검색해보면 이런 차트도 나올 겁니다. 이런 모양 차트가.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던 차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도 공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공부하는 거 싫어하니까 아마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어쨌든, 자, 한번 맞고, 이게 70%지, 그죠? 70%가 의미가 뭡니까? 자, 요 자리와 요 라인과 557 라인이다. 그죠? 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임의로 끊는 선입니다. 라인과 요 라인의 75% 구간입니다. 그죠? 75% 구간. 그러면 수평선의 원리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죠?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어떻게? 선을 이렇게 네 개를 끊어 놓습니다. 그죠? 선을 네 개를 끊어요. 여기서 출발, 여기서 끝. 그러면 요게 75%겠지. 그죠? 요거는 뭡니까? 25%겠지. 그죠? 그럼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50%지. 그죠? 별거 없어요. 그냥 이게 수평선의 원리입니다. 자, 세 가지의 선을 끊습니다. 이게 0이면은, 이게 100%면은, 이게 50이 되지. 그죠? 네 가지의 선을 끄면 어떻습니까? 네 가지의 선을 끄면, 이게 0이면은, 이게 100%면은, 이게 25%고, 이게 75% 되겠지. 그죠? 정확하게 그러지 않다. 그죠? 왜냐 그러면, 이 중간에 50%가 있어야지만 75%네. 그죠? 이게 없이 네 가지 나오면 이 63%겠지. 그죠? 63%. 근데 이런 식으로는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5개의 구간을 두고 시장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면은 50%까지 반등을 하고 75%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는 75%까지 내렸다가 올라가는 경우 이걸 돌파하면 됩니까?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저점과 고점이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돌파하는 순간에 뭡니까? 이 수평선은 사라지고 새로운 수평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봅시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걸 돌파하려면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요 라인과 자, 요 폭 있지, 폭. 그죠? 요 폭.
이렇게 폭이 생긴다. 그죠? 요 폭. 똑같은 폭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거를 돌파했을 경우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그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선도 당연히 생겨나는 거지. 그죠? 네, 이 선도 당연히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선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알겠지. 그죠? 이 선이 만들어지는 원리. 그러면 쭉 만들어 놓으면은 이 선도 생겨나지. 그죠? 자, 우리 쭉 만들면 생겨납니다. 왜? 간격이니까. 그죠? 요 간격, 폭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의미 없어요. 폭만큼 올라가는 거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폭만큼 올라가지. 그죠? 이 선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 파란색 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원래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파란색 선이 만들어진 원리는 알겠지. 그죠? 지금 마우스가 맛이 갔나?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네요. 자, 다시 한번 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요 선이 파란색 선이 만들어진 원리는 알겠다. 그죠? 만들어지고 여기서 조금 돌파를 하향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약 75%에서 상승이 나왔으면 뭡니까? 세지요. 그죠? 세면은 조금 더 올라갔다. 요 라인이 요 라인과 요 라인의 절반 정도 조금 못 미친다. 그죠? 올라갔는데 돌파를 못하고 다시 내려왔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요 50% 라인이다. 그죠? 요 지점과 요 지점의 50% 라인이 요 자리다. 그죠? 예, 요 라인에서 보세요. 한 번은 지지를 했습니다. 그죠? 한 번은 지지를 했어요. 한 번은 지지를 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깨버렸지. 그죠? 어디까지 옵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야? 내가 이게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만약에 이 50% 라인 0이고 100이면은 이 50% 라인을 깨면 어디까지 떨어진다?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여기까지. 그죠?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보세요.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미친 짓을 하더라도 뭡니까? 결국 이 자리에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우리가 현물을 매매한다면 또는 선물 옵션을 매매한다면 방법은 뭡니까? 하방을 노리는 거예요. 그죠? 오를 때마다 하방을 노리는 거예요. 오를 때마다 하방을 노리고 하방을 잡아서 물려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죠? 이런 의미죠. 굉장히 편하지. 그죠? 자, 이게 일봉이기 때문에요. 하루하루가 지금 한 달치거든. 이게 2년치입니다. 2년치 이게. 그죠? 여기서까지가 2년치입니다. 굉장히 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분봉처럼 놓고 보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뭡니까? 상승을 해갔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렇게 떨어졌다 1년 반을 떨어졌다가 1년간을 다시 올랐는 거예요. 이 분봉을 보도식 계산을 하면 안 되고요. 이건 일봉이거든요. 이게 하나가 약한 하나가 1년치라는 거를 감안하고 보세요. 그죠? 그럼 올랐다가 다시 또 이 지점을 깨버려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왔잖아요. 그죠? 몇 년 만에? 무려 1년 반 만에 왔어요. 그죠? 오기는 와요. 왔는데 뭡니까? 오자마자 붕괴시켜버렸지. 그죠?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절반 라인이 요 지점이겠지. 그죠? 요 지점을 지지한지를 봐야 되겠어요. 선을 조금 내리면 요 정도 되겠다. 그죠? 정확하게, 요거는요, 계산기 뚫으면 되지. 그죠? 556 나누기 246, 플러스 246 나누기 2 하면 되겠지. 그럼 요 정도 차례 오겠다. 그죠? 자, 이 자리에서 뭡니까?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566, 요게 뭡니까? 중요한 지지선이었지. 그죠? 지지선인데 깨버렸으니까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쉽게 돌파 못합니다. 그죠? 저항선으로 바뀌었어요. 한 번에 돌파 절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내리면서 개인들에게 엄청나게 물렸단 말이죠. 물렸어요. 물렸는 거에 하락 출발이 어딥니까? 여기지. 그죠? 자, 거꾸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상승 출발에서 상승 마감이었죠. 이거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죠? 하락 출발, 하락 마감이 여기지. 그죠? 어딥니까? 상승과 하락의 50% 라인, 땅만큼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씀드렸던 기법 중에서 상한선은 50%지. 그죠? 원리와 원칙을 제대로 모르고 수평선도 쓰고 상한선도 쓰고 하다 보면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여기서 하락을 출발했습니다. 그죠? 하락 마감이 어딥니까? 요 정도 되지. 그죠? 하락 마감. 그러면 이거 하락과 하락의 절반이 뭡니까? 요 정도 자리 되지. 그죠? 반등하지.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지. 그죠? 맞지. 그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원리 맞잖아요. 그럼 이걸 또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서 상승을 여기서 상승을 출발했습니다. 상승 마감이 어디입니까? 여기지. 그죠? 여기입니다.
그럼 절반 라인이 얼마입니까? 요 자리지, 그죠? 요 상승과 하락의 절반 라인이 얼마입니까? 요 자리지,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까지 올라오니까 이 정도까지 조정을 하잖아요, 그죠? 50%에 조금 못 미달했어요. 그 지금 다음에는 왔지, 그죠? 다음에는 왔습니다. 다음에는 왔지만 한 번에서만큼은 50%안 돼요, 그죠? 한 55% 좀 되겠다, 그죠? 그럼 뭐 제가 지금 두 가지의 기법을 말씀드렸는 게 시장에는 어떻습니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서 굉장히 유용합니까, 유용하지 않습니까? 유용하지, 그죠? 예, 유용합니다. 그러면 이 기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수치가 100% 나온다는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이 원칙들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시장을 쭉 놓고 봅시다. 자, 50% 지점 조금 깼다가 다시 요거 돌파 어디 갑니까? 요거 돌파하면은 요까지 올라가겠지. 그죠? 요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요까지 올라간다. 그럼 뭐야? 자, 여기서 이거를, 자, 이 자리가 중간 저항선인데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죠? 이 자리를 돌파해버렸다는 얘기예요. 한 방에. 그러면 다시 뭡니까? 저항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요것과 요거의 절반 라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또 돌파해버려서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 그죠? 요 파란색 선까지, 그죠? 요거를 돌파 못하고 또 지지부진하면 뭡니까? 자, 상승 끝에 절반 라인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내려왔지, 그죠? 지금 이게요, 괜찮아.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요게 한 칸이 1년입니다. 그래서 분봉하고 틀려요. 그죠? 자, 보세요. 요것과 요거의 절반인 요만큼 내려왔어요. 차트를 잘 보세요. 요것만 좁혀서 볼까요? 자, 요거 좁혀서 볼게요. 요것만 좁혀서 보면요. 예. 자, 상승 출발에, 상승 마감에, 어디까지? 절반, 딱 요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절반, 그죠? 요것과 요것의 절반이 여기까지 딱 떨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뭐야? 상승과 하락의 절반은 조정 나온다. 뭡니까? 우리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해석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굉장히 어렵게 해석을 해요. 기술적 반등, 엘리어트 파동,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말합니다. 그죠? 자, 쓸데없는 기법은 그냥 시장 분석에서만 필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수평선 기법이 뭔지, 상한선이 뭔지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를 만들었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알아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해석을 못해요.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냐? 여러분들 해석 못하지, 그죠?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하냐, 시키야. 자, 이런 경우지, 그죠? 마우스가 어디 갔냐, 커스가 어디 갔냐. 자, 여기서 상승 출발입니다, 그죠? 상승 출발해서 상승 끝. 뭡니까? 50% 조정했지, 그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 버렸어요. 여기서 이만큼.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이면은 절반 라인이 요 정도잖아요. 그죠? 절반은 요 정도 좀 될까요? 요 정도, 그죠? 안 내려왔어. 안 내려오고 75% 구간에서 폭등을 해버렸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일봉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1년, 2년 단위니까, 그죠? 이거는 연봉이지만은, 일봉으로 가정하고 한번 봅시다. 그죠? 분봉으로 보고 한번 가봅시다. 내가 여기서 올라오길래 상한선, 네가 말했던 상한선을 얘기하길래 여기서 잡아서 물렸단 말이죠. 나는 이쯤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어.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죠? 여기서 올라오길래 난 이쯤이 나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더 올라버렸어, 이렇게. 더 올라버렸어. 쳐물린 거지, 그죠? 근데 내가 잡았던 자리만큼 내려오더란 말이 다시. 그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본전을 준 거지,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팔아야 돼요. 본전 올 때. 왜? 물렸다가 본전 온 거잖아요. 이게 바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요. 물렸다가 본전에 온 거잖아요. 그럼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고생 존나게 하고 본전 오니까 뭡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에이, 뭐 내려오겠지 뭐. 이 기법에 의하면은 이거는 이만큼은 절대적으로 내려올 건데, 자, 여기서 출발이니까, 여기서 끝이니까, 이 50%, 상한 50%는 절대적으로 내려올 거니까, 내려올 거잖아니. 이러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 뭡니까? 폭등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100만원 손해보고 100만원 복구할 거를 뭡니까? 1000만원 날려버렸어요. 그럼 이만큼 오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잡은 자리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와 이 자리의 절반 라인이 이 자리밖에 안 되죠. 이 자리거든, 그죠?
이 자리거든. 그럼 이분은 뭡니까? 존나게 버티고 암 걸릴 만큼 술 처먹고 모르겠다 하고 버텨도 뭡니까? 이 자리 오면 손절하는 거예요. 그죠? 왜? 상승과 하락의 절반이 이 빨간색 나 요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손절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성질 급한 사람은 이 자리에서 1000만원 손절하겠지. 그죠? 성질 급한 사람은 이 자리에 1000만원 손절해서 끼고, 정말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도 결국은 100만원 손절하는 거란 말이죠. 100만원 손절. 근데 손절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졸라게 내려버려요. 그냥 한 방에. 그럼 여러분들 뭐 생각합니까? 안 맞네. 이래. 그죠? 안 맞네 이거 맞으라고. 여러분들 돈 벌으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뭡니까? 시장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돈 벌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여러분들 돈 벌라고 왜 가르칩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까까를 사줘봤습니까? 아니면 쭈쭈바를 사줘봤습니까? 그냥 시장을 분석하기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걸 만들어 드리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쓸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정확하게 배워서 쓰기 전에는 쓸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제가 시장 분석할 때 여러분들 편하게 분석하기 보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이 일단은 시장은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지나간 거 분석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지. 그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이거 왜 필요하냐?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날 주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원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죠? 우리가 원래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현재가 2005년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이런 모르잖아. 몰라야 정상이잖아. 몰라야 정상인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선이 있단 말이죠. 뭔지는 모르지만 이 선이 있다는 얘기죠. 빨간색 선은 없는 거예요. 그죠? 빨간색 선, 파란색 선, 요 분홍선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파란색 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만들어졌잖아. 이게요.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면은 1차적으로 어디입니까? 1388이 저항이지. 그죠? 돌파하면 어디입니까? 1759가 저항이죠. 돌파하면 어디입니까? 2232가 저항이죠. 간단하지. 그죠? 우리가 미래의 주가는 알 수 없지만 1388을 맞고 떨어지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1990까지 내려온다는 거. 다시 이거 깨면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거 내려온다. 이건 알고 있잖아 우리가요. 그죠? 이거 칸 하나가 300에서 400포인트입니다. 지금 종합주가 300, 400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자, 천천히 갈게요. 자, 보세요. 천천히 갈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파란색 선과 주가의 방향. 내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정확하지. 그죠? 이 자리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한 틱에 오차도 별로 없지. 그죠? 물론 이렇지 않은 경우가 더 흐다합니다. 그죠? 흐다한데, 이렇지 않은 경우가 더 흐다한데, 이렇지 않은 경우가 더 흐다한데, 이런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다면은 주식시장에서 매매하기 졸라 편하겠지. 그죠? 그렇죠? 자, 일단 빨리 쭉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돌파하니까 어디가 다음 자리까지 가지. 그죠? 다음 자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 뭡니까? 쭉 내려왔고 지금 현재 이 자리야.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종합주가. 그죠? 그만.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파란색 선이 의미가 있다는 거. 그죠? 의미가 있다는 거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전체적인 시장을 일봉을 한번 봤습니다. 그죠?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보느니 월봉 보겠다. 그죠? 예,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전체 시장을 한번 쫙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1985년도부터 우리나라 종합주가의 흐름을 지금 전반적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깔끔하다. 그죠? 예, 아까보다는 훨씬 더 차트가 깔끔합니다. 자, 아까 전에는 파란색 선이었고, 이번에는 이 분홍색 선과 요 파란색, 수직선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파란 수직선부터 한번 보세요. 수직선부터. 자, 요거 차트를 보면서 같이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죠?
샤샤. 어랍 어디 가버렸지? 아, 여기 있구나. 저도 이거는 처음 써보는 거라 가지고 조금 버벅거리기는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 선에 지금 간격 있지, 그죠? 예, 항상 똑같습니다. 시장은요, 이 폭입니다. 폭, 그죠? 이 간격, 이 파란색 선과 선의 간격. 자, 보세요. 이 자리에서 상승이 출발했고 상승이 끝났지,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꺾었다가 뭡니까? 떨어지기 시작하지, 그죠? 그럼 뭡니까? 여기 하나의 폭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요 폭이, 그죠? 왜? 요 폭만큼이나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폭이 의미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죠? 이렇게 꺼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반에서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지, 그죠? 근데 또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다시 또 하락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요 폭을 또 만드니까 어떻습니까? 또 상승이 나와요. 요 폭이 끝나니까 어떻습니까? 폭이 끝나자마자 또 하락이라. 폭이 끝나자마자 하락이라. 그죠? 그리고 나니까 요 또 폭만큼 가니까 뭔가. 자, 요 폭만큼 가니까 박스권 찾지, 그죠? 박스권. 박스권을 찾다가 요걸 돌파하니까 어떻습니까? 요 폭만큼 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급등. 하락. 다시 조정. 또 요 폭만큼 가니까 박스권. 또 요 폭만큼 가니까 박스권. 상승 후에 박스권이 되죠. 상승 후에 박스권, 그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요 폭이 끝나가지, 그죠? 지금 엄연하게 지금 선을 제가 이거 분석을 워낙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라고 제가 올려놓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죠? 자, 선을 하나 더 껐어요. 2019년도 선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 폭만큼 조금 더 가야 되겠다, 그죠? 폭이 좀 더 뒤로 가야 되겠네, 그죠? 폭이 더 뒤로 가야 되겠네. 2019년까지 해당되겠다, 그죠? 그러면 지금 2015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가 뭡니까? 하나의 폭이지, 그죠? 하나의 폭에서 자, 거의 2년 동안은 횡보를 하다가 1년 동안 오르다가 다시 또 1년 동안 내리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럼 2010년도까지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하나의 폭이. 그럼 그 하나의 폭이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 폭이 또 선언한다, 그죠? 생겨나겠다, 그죠? 그러면 자, 이 절반 이 절반, 그죠? 자, 이 간격, 이게 4년에서 5년을 맞춰놨거든, 제가요. 4년에서 5년, 지금은 보면 다 5년을 맞춰있지, 그죠? 이건 제가 옛날에 꺼낸 겁니다. 이 선은 제가 2018년도에 봤던 거고요. 그 전에도 계속 꺼놨던 거고, 뭐, 그대로, 제가 이 점검 프로그램을 쓰는 이상은 이게 10년도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대로요. 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따로 손 만지는 거 없습니다. 손 만지는 거 없고, 요,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선 하나가 지워져 버렸네요. 왜 지은지 모르겠는데. 자, 요 선 하나를 더 꺼볼게요, 그죠? 절반 라인, 그죠? 자, 절반 라인. 자, 요 분홍색은 뭡니까? 간격만큼 올라갔다, 그죠? 간격만큼. 여기 조금 더 내려와 있는데, 간격만큼 올라가는 분홍색 선. 빨간색 선은 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죠? 신경 쓰지 말고. 자, 이 분홍색 선만큼의 간격을 보니까 뭡니까? 자, 이 폭이 정확한 건 아니라 그랬지, 그죠? 제가 임의로 끊는 거기 때문에 요 폭의 라인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요게 조금 좁고 조금 넓고 그렇지, 그죠? 근데 이 폭이 어느 정도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기 규칙이 있죠. 자, 그렇다고 보고, 그리고 이 옆에 수직선도 여러분들 보다시피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라고 얘기하면 가집니다, 그죠? 근데 2010년도 이전에는 보세요. 이게 2010년도거든요. 이전에는 뭡니까? 이러한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여왔다면 상승과 하락을 움직여왔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는 뭡니까? 가두리를 치다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바이오 리듬이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이거를 한번 보자고, 그죠? 사이클을 한번 보자고. 경기 사이클을, 그죠? 회복기, 상승기, 후퇴기, 침체기. 제가 2017년도 12월 달부터 제가 가상화폐 열풍이 엄청나게 불어서 가상화폐가 2,500만 넘어갈 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얘는 이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850만원까지 떨어진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350만원까지 내려오고 350만원에서 3배 정도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2017년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가상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열풍이 심했기 때문에 제가 카페를 만들면서 가상화폐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가상화폐는 끝났는 거예요. 게임이 오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했어요. 그 나중에는 뭐랬습니까? 이거 최종으로 80만원 올 거라고, 이거. 350에서 3배를 가든 말든 간에 지금 3배 올랐잖아요. 지금 350 한 400쯤에서 가상화폐가 지금 1500까지 올랐지, 그죠? 제 예상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언제 했던 예상이에요? 2017년도 12월 달에 했던 예상이에요. 정확하잖아요. 2500에서 850까지 떨어졌다가 1000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뭡니까? 300만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400만원까지인가? 제가 뭐 그대로 보지 않아가 모르겠는데 뉴스만 가끔씩 봤는데요. 여기서 고점에서 10토막이나 났다가 지금 1500 하고 있잖아요. 제 예상과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이거는 80만원 갑니다. 그대로 제가 카페에서 없애버렸어요. 가상화폐를. 지금 또 사람들 꼬시고 있죠. 돈 투자하라고. 근데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는 반드시 뭡니까? 대체제, 화폐의 대체제가 필요가 없어요. 왜? 화폐가 있잖아요. 화폐가 없으면 대체제가 필요하지만 화폐가 있는 이상은 대체제가 필요 없어요.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제가 2017년도 12월달 요달에 얘기했지, 그죠? 아마 유튜브 찾아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달, 2018년도 11월달, 2018년 11월달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 요만큼 떨어졌다. 너 겁내지 마라. 이게 선물지수로, 종합주가지수로 2600이었지, 그죠? 2640 정도 했어요, 고점이요. 그리고 2400 정도 올 때 그랬습니다, 그죠? 요만큼 떨어진 거라고. 그리고 작년 10월달입니까? 원래 1월달이죠. 원래 1월달에 2000까지 떨어질 때, 2000까지 떨어질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쯤 와 있다고. 이쯤 와 있다고. 그럼 이제 후퇴기에 이제 바닥쯤에 와 있다고. 제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2900까지, 290이니까 뭐 2250까지 올라갔지, 그죠? 예. 뭡니까? 상하선은 50%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25% 나온 거예요, 그냥. 근데 미국은 뭡니까? 돌파해서 최고점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조짐이 이상했지, 그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종목 다 그랬었어요. 왜?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먹을 거를 쪽쪽 빨아먹어버렸어요. 고열을 빨아먹어버렸어요. 근데 미국은 클 수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는 다 죽어버렸어요. 원래 같았으면은 2300, 2400까지는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올라왔어요. 선물지수로 300을 돌파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못 갔죠. 290까지만 가다가 바로 떨어져 버렸지, 그죠? 왜? 우리가 못 갔는 만큼 미국이 빨아먹었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미국한테 지금 빨대 꽂혀가지고 빨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올라갈 자리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분쟁이 또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런 뉴스들은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지, 그죠? 예, 뉴스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포가 되어 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심이 있지, 그죠? 근데 그 더 떨어지는 거는 뉴스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떨어질 자리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냐 그러면요. 자, 여러분 1900년도, 1990년도에서 1992년도까지, 그죠? 주가가 이렇게 계속 밀렸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왜 밀렸습니까? 그럼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악재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자, IMF가 터지기 직전에 뭡니까? IT 버블이 일어났지. 그죠? IT 버블이 일어났는데, 보세요. IT 버블이 일어난 시점은 이 시점이란 얘기죠. 96년도부터 99년도 사이란 얘기지. 97년도 사이란 얘기죠. IT 버블. 근데 주가는 뭡니까? 이미 고점에서 꺾이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즉 IMF가 터졌던 시점이 97년도 99년도 아닙니까, 그죠?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미 주가는 그 전에요. 이미 보세요. 95년도부터 뭡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있었어요.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회사는 망하고 삼성전자도 폭락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제일 완전 개폭망했는데 뭡니까? 98년도 7월달부터 시작해서 8월달 사이에 고점을 치고 9월달쯤부터 해가지고 약 2년 동안
주식시장은 300% 올랐습니다. 300%. 왜, 뭐 때문에 오릅니까? 뭐, IMF가 졸업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좋아집니까? 망했던 대우가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더란 얘기죠. 그럼 이때 나왔던 게 IMF다. 그럼 좋습니다. IMF 끝나고 2000년도부터 다시 또 몇 년 동안 폭락을 합니다. 그죠? 종합주가는 반토막이 나버려요, 지금요. 1000에서 500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집니까? 여러분들 알기에 폭락할 이유가 있습니까? 2002년도 월드컵 있었지, 그죠? 자, 2002년 월드컵 때 주가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죠? 쭉 몇 개월 올라갔다가 2002년도 4월 달부터 뭡니까? 또 폭락하고 있어요. 왜 내려갑니까? 우리나라 월드컵에 4강 들어가서 좋아하는데 왜 내려갑니까? 이게요, 종합주가 포인트가 50포인트, 100포인트가 아니에요. 300, 400포인트예요, 지금요. 1년 동안 내렸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왜 내렸습니까?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 이유 없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뭐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그렇고 요 1년 안에도 보면 여기 하나가 지금 월봉이니까요. 여기 하나에 한 달이거든요. 그럼 요게 쪼매난 게 5개가 5개월이란 말이에요. 즉 반년이란 말이죠. 그럼 반년 동안 좋은 뉴스 나와서 이만큼 올랐다가 반년 동안 나쁜 뉴스 나와서 이만큼 내렸다가 반년 동안 또 좋은 뉴스 나와서 이만큼 올랐다가 반년 동안 나쁜 뉴스 나와서 내렸다 이런 겁니까? 아니지, 그죠?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고 일본가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가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단지 뭡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자, 이 10년 동안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보세요. 2010년 현재까지 조정 한번 제대로 없이 뭡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머물다가 제대로 조정 한번 없이 또다시 급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급등했던 라인이 어디입니까? 자, 보세요. 1개, 2개, 3개, 4개, 5개. 옆에 분홍색 보세요, 분홍색.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냥. 요만큼. 갈짜리만큼. 그리고 지금 보세요. 갈짜리만큼 내려왔지, 그죠? 그러면, 요 폭과 요 폭이지, 그죠? 요 폭과 요 폭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로 내려올 자리는 이제 여기서 정해지지,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죠? 자, 형광펜을 일단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나간 거는 치우고, 자, 요 선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선은 요 선 3개입니다, 그죠? 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어요. 언제? 인할 때. 제 강의들은 유튜브에 다 남아있으니까, 유튜브 보시면 제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언제 제가 이 얘기를 했었냐 그러면 연말이네, 그죠? 2018년도 10월달, 작년 10월달 폭락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금하고 똑같은 분석을 해드렸어요. 지금하고 똑같은 분석. 이 주가가 갑자기 이유 없이 개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이 주식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약 50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거 있지, 그죠? 이거 1750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얼마를 지지 못하면 2000을 지지 못하면 1985였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1985를 지지 못하면 2000까지 떨어진다고 제가 떨어질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1985를 지지하고 또 폭등, 다시 급락, 폭등, 그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드렸지, 그죠? 보세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하락 출발이 어디입니까? 여기지, 그죠? 제일 높은 자리. 이 화면에서 보이는 제일 높은 자리 여기, 제일 낮은 자리 여기, 절반이 어디입니까? 요 자리지, 그죠? 기술적 반등이지. 상승, 하락 출발, 하락 마감, 반등, 다시 25%까지 25% 깨버렸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요 자리. 그러면 이거를 크게 선으로 한번 표현을 하자면, 이걸로 하지 말고 선으로 표현하자면은 계단식 하락장이지, 계단식 하락장, 그죠? 예. 그럼 요거 깨면 어떻습니까? 요거 깨면 어디까지 옵니까? 요거 깨면은 1차적으로 올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 되겠죠. 요 잘 나와있네요, 이렇게. 잘 나와있네, 그죠? 요 자리. 1750. 왜? 요
파란색 선의 다음 자리로 구별하자면 다음에 올 수 있는 자리는 1차적으로 이 자리고, 그죠? 이걸 다시 이렇게 깨면은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죠? 이런 모양이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1년 정도 뒤에서 2년 정도 뒤, 1에서 2년 뒤에 여기까지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그럼 어떤 모양 됩니까? 자, 앞전의 모양 한번 봅시다, 그죠? 앞전의 모양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쭉 올랐다가 조정했다가 여기서 가두리 치다가 한 번 더 올랐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뭡니까? 요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그죠? 요 박스권, 요 안에 박스권, 이 박스권을 지지 못하게 되면은 이 저점도 있네, 그죠? 이 자리도 있네, 그죠? 까지 보인다, 그죠? 근데 이 종합주가가요, 지금 종합주가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폭망을 했다, 뭐 나라가 망한다, 뭐 나라 망하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그죠? 지금 미국과 일본의 분쟁, 우리나라와 또 일본의 분쟁, 중국과의 분쟁, 뭐 이게 사실은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요. 주가 이렇게 폭등할 때, 또 이렇게 폭등할 때 악재가 없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 이렇게 올라갈 때 폭등 악재 없었습니까? 악재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악재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근데 상승할 때는 악재가 뭡니까? 재료 소멸 하면서 올려버렸어요, 그냥요. 그죠? 상승할 때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상승을 했는데 1년 상승할 동안 악재 하나도 없겠었냐고. 왜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갈려버리고 탄핵당하고 이랬는데 왜 악재가 없겠어요? 대한민국에요, 가장 높은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그게 왜 악재가 아니에요? 악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는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미국에도 악재가 있었을 테고요. 뭐 이라크와 전쟁도 있었을 거고, IS가 뭐 자살 테러 폭탄 뭐 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상승이었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내려가니까 뭡니까? 나라 경제가 망하니 경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런 사이클에 따라 움직인다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자리에 경기 사이클이 5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주봉으로 본 경기 사이클 한번 봅시다, 그죠? 일봉으로 본 것도 틀리다, 그죠? 자, 일봉으로 본 사이클, 올해가 마지막이죠, 지금, 그죠? 98년도네, 이거. 98년도 왜 여기 있지? 자, 이 경기 5년마다 나오는 경기 사이클의 마감이 언제입니까? 올해지, 그죠? 올해. 예. 2015년도 시작했으니까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말이다, 그죠? 각 경기 사이클의 끝입니다. 그럼 경기 사이클의 끝이 나야 지금 이 상승이나 하락이 마감이 된다는 얘기지, 그죠? 예전 같으면은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상승기, 하락기, 침체기, 회복기, 상승기, 침체기, 침체기 나오고 또 회복기, 상승기 이렇게 나오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뭡니까? 조정 제대로 없이 박스권 차고 계속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엄연하게 이거를 추세선을 한번 꺼보면 이래 되는 거지, 그죠? 이래 되는 거예요. 요렇게 박스권 차고 있다가요, 요렇게 우리 흔히 말하면 수렴형이지, 그죠? 주식에서 수렴형이라고 얘기해야지, 그죠? 수렴형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어디만큼? 요 폭만큼, 올라가는 폭만큼 급등했어요. 올라온 만큼 내려온 거지, 지금요. 예? 그냥 올라온 만큼 내려온 거예요, 그냥. 경기 사이클이 있으니까요. 올라가고 내려온 거야. 근데 이게 무려 뭡니까? 10년 동안 상승장이었다는 얘기죠. 2010년도부터. 그죠? 2010년도부터 무려 10년 동안 상승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락장이 아니잖아, 지금은요. 그냥 박스권장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박스권으로. 엄연하게 말하면 박스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냥. 회귀한 거예요, 경기. 경기는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기 때문에 주식은 한정없이 오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이죠. 35년 전보다는 10년 전이 훨씬 주가가 올랐어요, 그죠? 또 10년 전보다는 지금 이 주가가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즉, 항상 경기는 지금 보다시피
사이클을 타면서 올라간단 말이지, 그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 근데 이 와중에 어떻습니까? 이 와중에 이런 파동을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 이런 파동을 타고. 이 파동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기 사이클을 보면 이렇다는 얘기. 지금은 언제입니까?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지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예. 그럼 침체기에 접어들면 종합주가가 떨어집니까? 아니지, 그죠? 아니죠. 횡보할 수도 있죠. 횡보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하면은 첫 번째는 1750이 중요한 저항선이 될 거고, 두 번째는 1500이 저항선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현물 다 팔아 그랬잖아. 너 그만큼 얘기했잖아. 현물 하지 마라. 현물 들고 있지 마라. 근데 종합주가 어떻습니까? 떨어진다고 결국은 이렇게 떨어졌지만 그죠? 결국엔 종합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 추세선처럼 일자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뭡니까?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단식 하락. 우리가요, 비가 쏟아지면요, 소나기가 쏟아지면은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소나기 쏟아지는데 머리에 핀 꽂고 밖에 나와서 아이고 좋아라 하면 뛰어다니진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그런데 비가 올똥 말똥 한 방울 떨어졌다가 말아졌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딜 가야 된다 그러면 비 맞고 가겠지, 그죠? 왜? 내가 피해를 크게 볼 정도로 비가 안 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소나기 크게 맞으면은요, 맞다가 피하면 되는데 가랑비는 어떻습니까? 에이 뭐 문제 있겠어 하고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는 속옷까지 다 젖어버려요. 현물 투자는 언제 하라 그랬습니까? 상승장에서. 보이잖아요, 이게요.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랐잖아요. 그 전에도 올랐잖아요. 2010년도부터, 그죠? 계속 올랐잖아요, 이렇게. 야금야금 계속 올랐잖아요, 이렇게. 이때 현물을 투자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하락장에 접어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보세요. 올랐는 게요, 보이지? 2008년도 저점부터 해가지고, 이까지 올랐다가, 바닥치고, 계속 박스권 차다가, 몇 년을 박스권 찼나, 그죠? 2011년도부터 17년도 전까지 박스권 치다가 쭉 올라버렸지, 그죠? 그럼 뭐야, 이제 이 대세 상승장은 여기서 끝났는 거예요. 10년 동안의 대세 상승 끝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앞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경기 사이클처럼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뭡니까? 계속 횡보하다가 떨어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정이 시작된 거지, 그죠? 조정이. 상한선 50% 조정 시작됐잖아. 지금이 폭락입니까? 아니죠.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 그냥 이거라, 이거. 그냥 이 자리. 그죠? 그냥 이 자리인 거예요. 뭐 지금, 어제 뭐 또, 뭐 2260 선물지수 260을 깬다, 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선물지수 260이 뭐 중요합니까, 그죠? 선물지수 260이 뭐가 중요해요? 뭐 중요한 자리입니까? 250 가면 안 됩니까? 나라 망합니까? 종합주가 2000 깨면은 나라 망합니까? 아니지, 그죠? 우리가 바랄 거는 뭡니까? 260이 깬다 하는, 260을 깬다라고 하는 노스트라다무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매수 시점이 언제냐, 그냥 매수 시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매수 시점. 지금 물려 있으면 또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거지. 중요한 건 그거지, 그죠? 자, 일봉으로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자, 지금 이걸 이제 일봉으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쌍봉을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내려왔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락 출발됐다, 그죠? 여기서 하락이 출발돼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더 내리면 지금 잡았던 자리, 만약에 종합주가를 내가 매매를 한다고 가정하면요. 자, 내가 지금 잡았던 1990짜리를 한 달 내로, 두 달 내로, 석 달 내로 다시 못 볼 자리냐 이거죠, 그죠? 다시 못 볼 자리냐, 볼 자리냐 이거예요. 일봉으로 봤을 때 12월, 1월, 2월, 3월, 4월, 5, 6, 7, 8. 보세요. 한 달은 내리고, 한 달은 오르고, 한 달은 내렸지, 그죠? 자, 한 달은
조정 오르다가 조금 내렸다가 또 그 다음 달은 많이 올랐다가 조정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내렸다가 그 다음 달은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 달은 또 내리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한 달 내리고 한 달 오르고 한 달 내리고 한 달 오르고 하는. 그럼 내가 지금 1990에 잡으면 종합주가를 만약에 투자한다. 코스트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를 매매한다. 지금 내가 잡으면 손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손해를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복구는 되겠죠. 그죠? 이게 나올 악재가 없잖아요. 일본 악재 끝났고요.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 뭐 백색 국가인가 뭐 그거 뭐 면제 뭐 제외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좀 열받았지 그죠? 열받아가지고 뭐야 우리도 그렇게 할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지 그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메이저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야 니 돈 다 뺏어 먹을래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야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했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10%밖에 없는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수술이 성공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확률은 10%밖에 안 돼요.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수술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아니 10%고 5% 의안에 수술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옆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좀 잘난 척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 신중하게 생각해라. 아니 씨발 안 하면 죽는 건데 무슨 신중하게 생각을 하냐고. 아무 쓸모가 없는 조언이지 그죠? 당연히 감정적으로 해야 정상인 겁니다. 지금은 자기 집에 외놈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외놈이죠. 외놈. 외놈 편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게 되면은 둘 다 피해를 입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질렀을 때는 한국 무릎 꿇으라 이거거든요. 야 꿇어 이거거든. 꿇을 줄 알았어. 왜? 박근혜, 이명박 꿇었잖아요. 일본한테. 일왕이 아니고 황제로 봤잖아요. 일본 왕을. 근데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총리의 자리를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걸 해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뭘 바랍니까? 우리나라도 뭘 바랍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보고 경제를 살려라. 우리나라를 GDP 뭐 5만 달러 6만 달러 만들어라. 뭐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1위로 만들어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바라고 대통령을 뽑아줍니까? 아니잖아요. 속 편하게 좀 살자는 거지.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속 좀 편하게 살자고. 남한테 업신당하지 않게 살자고. 남한테 굴복하게 살지 말자고.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저놈인데 그래도 그런 거 하나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본 이 총리에서 이번에 자민당입니까? 자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었죠. 뭐야?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한국의 콧대를 꺾어놓자지. 한국의 콧대를 꺾어놓자. 왜? 저 새끼들 너무 잘 나가는 거라. 옛날에 우리 식민지밖에 안 되는 놈들이 이제 너무 잘 나가. 모든 가전제품이 삼성전자, LG전자를 벗어나서는 답이 안 나오고 모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들어가서는 부품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세계 1위. 옛날에 우리나라 꼬붕이었던 나라가, 우리나라 식민지였던 나라가 어느새 GDP도 1990년대 우리나라 GDP가요 80년도입니까? 1180달러라는 1180달러. 그 당시에 일본은 2만 달러였습니다. 90년도에 일본은 GDP 3만 달러였고요. 우리나라는 10,000달러였습니다. 90년도에. 불과 몇 년 전입니다. 20년, 30년 전입니다. 그죠? 2000년도에 일본이 3만 달러, 우리나라가 10,000달러였습니다. IMF 터져나서 고생 좀 했지, 그죠? 3배로 벌어졌죠. 현재 일본 44,000달러, 우리나라 33,000달러입니다. 78%입니다. 78%.
일본의 반의 반도 안 되었던 나라가 불과 20년 만에 뭡니까? 일본의 GDP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GDP 똑같은 거예요, 그냥. 왜? 일본은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위에서 까먹고 있는 나라하고 밑에서 치고 올라온 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몇 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많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갑질이지, 갑질. 특히 하청한테 갑질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본이 기술이 우리나라 하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하청에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알잖아요. 좀 만만하게 보이면 개 갑질하는 거. 몇 년 이내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대기업들이 저 일본의 하청업체에다가 갑질을 할 수 있었거든요. 무서운 거라. 그러니까 뭐야? 부품을 수출하는 하청 주제에 원청한테 야 부품 못 주겠다 하고 되는 거라. 큰 원청은 뭡니까? 야 니네들한테 썼던 이유가 그냥 편해서 그랬다. 편해서. 니네들 막 내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돈도 들고 하는데 네가 만들어주면은 내가 싸잖아. 싼 맛에 하는 거지. 했는데 뒤통수를 딱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근데 이걸 가지고 친일파들 또는 뭐 요새 말 많은 토착 외구들은 뭐라 그럽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뭐 선진국인데 신중해야 된다. 지소미안가 뭔가 뭐 저도 잘 모르지만은 폐기해서는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그 새끼들 입에는 신중밖에 없어. 근데 그 말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일본 놈들이 해야 되는 말이죠. 그죠? 우리나라 국민이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일본 놈들이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 우리나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 추경도 됐잖아요. 그죠? 지금 IMF 국제금융기금이죠.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낮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 새끼들 때문에 막 나라 발전, 지금 일본은 알다시피 뭐 매년 뭐 엄청난 돈을 찍어내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잖아요. 그 저번에 뉴스 다 보셨지, 그죠?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짓 못해요. 왜? 우리나라는 막 정치인들이 워낙 더러워가지고요. 정권만 잡으면 나라 망하라고 막 기도하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 야당이고 여당이고 막 서로 싸우다 벌다 와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덕에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원래는 전 세계적인 뭐 불황도 되고 미국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좀 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IMF가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채 안 늘려요 지금요. 부채를 안 늘려놓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라 경제가 어렵다 하고 앉아있잖아.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지금요. 부채 비율 높다고 나라가 힘듭니까? 아예 그건 아니에요. 뭐 나라 간의 어떤 그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채가 많다고 해서 뭐 나라가 어렵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전세적으로 낮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채 비율을 좀 높여라는 얘기지. 그렇게 해봤자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낮은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조차도 다 깎아버리잖아 지금요.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나라가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망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선거 다가오니까 행색은 내야 되겠고. 저도 대구 사람이잖아요. 저희 집안이요, 보수 중에서도 보수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김영삼 씨 뭐 있을 때 그 사람 보려고 막 전국을 다 따라다니고, 뭐 지금의 보수당 뭐 당원이었고, 대구 사람답게 역시나 막 보수밖에 모르고 막 전부 나머지는 빨갱이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정반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그죠? 왜? 저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니까 그래요. 제가 보수예요. 제가 보수 입장에서 제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입니다. 민주당은 보수하고 진보 사이에 좀 낀 게 있어요. 저거 편하면은 진보인 척 하다가, 저거 조금 좀 불편하면은 보수인 척 하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정의당인가? 그 당은 진보당이고. 그럼 보수당은 어디 있냐고. 보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당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엄청난 보수 집안에서 자랐고, 뭐
보수 정당을 아버지가 보고 살아왔던 제 입장에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만은 보수라고 봅니다. 정당은 민주당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극우당이에요, 극우당. 극우당 축에도 못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토착 왜고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저도 그 말 쓰기 싫거든요. 왜? 우리나라 국민인데 왜 내가 왜고라고 얘기해야 되냐고. 그런데 딱 하는 거 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저 사람들은요, 대구 지금, 정말 대구 계시는 나이 많으시는 분들, 우리 아버지 또래, 지금 살아 계셨으면은 70대에서 80대, 90대, 이 연세 많으시는 분들 제외하고 나면은 지금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민주당도 싫지만은 자유당은 더 싫어요. 왜? 저 사람들 보수 아니에요. 나쁘게 말하면 빨갱이 같아. 저도 아버지한테서 빨갱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들은 게 아니라 맨날 뭐 빨갱이 같은 놈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아버지가요. 나는 민주당이 빨갱이인 줄 알았습니다. 뭐 김대중 씨가 빨갱이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살아왔어요. 근데 가만히 살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없이 살았는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 보수당이라는 사람들 빨갱이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그 대상이 어딥니까? 북한이 아니고 일본인 거예요. 우리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을 빨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국기는 어떻습니까? 빨갛죠. 지금 자유당 옷도 빨갛죠. 그럼 뭐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도 빨갱이고 일본의 지령을 받은 사람은 왜구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 보면은 똑같아. 둘 다 빨갱이 같아. 제가 도저히 밀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진보니까 민주당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좌들은 보수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개폭락인 거예요, 지금요. 10%, 20% 막상 선거 들어가면요, 결집을 해도 제 생각에 20% 이상 못 넘어갑니다. 그나마 대구 경북에 계시는 연세 70대, 60대, 70대, 80대 요런 분들만 뽑아주고, 뭐 젊은 사람들 뭐 40대 정도에서도 뭐 한 반 정도, 제 나이 또래에서 반 정도. 왜냐 그러면요, 옛날의 영광 때문이에요. 대구가 이 작은 도시지만은 대통령을 몇 명이나 만들어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다는 박정희 대통령, 대구 사람이잖아요. 구미 사람이긴 하지만 대구 경북에 지대한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구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대통령이 나왔다면은 그 사람이 뭐 감옥을 갔든지 아니면은 뭐 깜빵에 갔든지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여러분은 그 사람 옹호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 팔이 안으로 굽듯이. 대구 사람 욕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많아요. 지금은 저 같은 사람이 50% 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구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하고 대적에 있는 저 전라도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도 한국당을 뽑아준 적이 없어요. 투표율도 99%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김의겸인 겁니까? 그 수성구에 민주당 사람을 뽑아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도 보면 알겠지만은 민주당에서 30% 가져갔어요. 총 투표수에. 엄청난 발전인 거죠. 예전에 같았으면은 뭐 90대 10이었는데 지금 뭡니까? 7대 3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안 바뀌어요. 때려 죽여도 그쪽 당입니다. 어떨 때는 90% 이상 나와요. 저희를 욕하지 마시고요. 욕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 그죠? 자, 어쨌든 정치 이야기가 흘러갔는데요. 자, 쫄지 말란 얘기지, 그죠? 원래는 앞으로의 시장도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릴 생각이었는데 1시간 넘었네, 그죠? 제가 오늘은 그냥 장기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만 봤어요, 그죠? 내일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내일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1분 뒤에 주가가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자, 삼성전자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일?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삼성전자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물어보세요. 내일
그럼 내일 삼성전자가 내려갈지 올라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종목을 추천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달 뒤에 주가를 예측하고 1년 뒤에 주가를 예측하고 그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린 얘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일 주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1년 뒤에 주가를 알아보고 10년 뒤에 주가를 예측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때문에 괜찮은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보면 뭡니까? 연락이 두리뭉실하지 그죠? 그러면 네 말대로 하면은 1750이 온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1500이 온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럼 넌 내일 주가는 알 수 있어? 내일 장 9시 출발하고 나서 9시 5분에 주가를 알 수 있어? 9시 5분에 주가도 모르는 사람이 무려 3년 뒤에 주가 이야기를 하고 5년 뒤에 주가 이야기를 하고 나라 거시경제를 이야기하고 이상하지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주가를 주식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던 전업투자가지만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장기적인 뷰도 보고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맞췄어요. 저는 선물 호가 한 틱에 오차도 없이 맞춥니다. 매일 그렇게 맞추고 있어요 그죠? 매일 단 뭡니까 단 자 보세요. 카페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페에 요즘은 제가 글을 좀 많이 올리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못 들어오는 시크릿 카페 강의를 하는 카페입니다. 주식 강의. 여러분들이 주식 강의를 해가지고 남한테 주식을 배워야지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이 돈 벌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데일리 시황 지금은 이제 강의가 끝나고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지만 옛날 거 봅시다 그죠? 몇 달 거 7월달 거 한번 봅시다. 자 지지옵니다. 5천 없이 하락합니다.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시황 어떻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적으로 제가 하는 이 연구소 제 본진이지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큰 저항입니다. 이거 돌파하면은 어떻게 됩니다. 이 저항 돌파하면 다음에 어떻게 됩니다. 제가 장중에 다 알려드리죠. 이 자리 고점입니다. 그럼 이 자리 맞고 바로 떨어지면은 됩니다. 다 가르쳐 드리지 그죠? 근데 이제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데 많이 속는다는 얘기. 이런 차트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분석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자기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전문가가 또 어떤 뭐 고수가 제 거를 가지고 자기 거인 것처럼 만들어서 또 이거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고 회원을 모집하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까 싶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 제가 장기뷰를 볼 줄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뭐 260이 깨집니다. 260을 지지합니다. 뭐 얼마에서 올라갑니다. 1985에서 지지할지 할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1975가 왔어요. 1750이 왔습니다. 한 달 10일 뒤에 왔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한 달 반 뒤에 올 줄 알면서 코를 잡아가지고 깡통을 차버렸어. 그럼 한 달 반 뒤에 1750이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장기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저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제 실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야? 저희 카페에 놀러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야, 내가 그거 몰라가지고 이렇게 너한테 설명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나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매매 시점을 잡는 거예요. 내일 오전 9시에 종합주가가 얼마에서 출발을 했다. 그럼 내가 어떤 현물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선물 옵션을 잡을 것인지 잡으면 얼마에 팔 것인지 그날의 고점이 얼마인지 저점이 얼마인지 잡아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더 떨어지든지 더 올라가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샀던 시점 매수 시점에서 수익이 나면 팔겠지 그죠? 그 뒤로 더 떨어지든 더 올라가든 관심도 없어요. 왜? 내가 물량이 없잖아. 나는 먹었잖아. 먹었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먹고 나서 팔았는데 팔고 나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물량이 없는데.
여기서 내 하루 만에 만약에 500% 올랐다 종합주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물량이 없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따져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지를 못하고 시작을 해버리니까 뭡니까? 야, 지금이 하락하느냐 올라가느냐 상승 하락에만 목매고 있는 거예요. 상승 하락에만. 왜? 하락한다 그러면 풋 잡아가지고 10배 먹을 생각하고 있고, 상승한다 그러면 콜 잡아서 10배 먹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낮으니까 뭐합니까? 게시판 들어가서 인간 지표들이 콜인지 풋인지 보고, 또 게시판에 개인 투자가들이 콜에 몰렸는지 풋에서 몰렸는지 보고 베팅을 해버린단 말이지. 그게요, 잘 먹히면은 잘 먹혀요. 10번 중에 7번 먹혀요, 그거. 10번 중에 7번.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요, 주사기 던져가지고, 그냥, 홀이 나오면은, 하락에 베팅하고, 짝이 나오면은, 상승에 베팅하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확률이 더 높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근데 70% 확률이면 굉장히 높아 보이지. 10번 중에 7번 먹으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죠. 내가요, 1000만원을 가지고 10만원씩 10번을 지른다고 생각하면요, 10번을 지른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70% 가면은. 왜? 2번은 먹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10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씩을 질렀다 칩시다. 그죠? 매 한 번마다. 근데 승률이 70%예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는데 졌어. 자금이 1000만원에서 700으로 줄었어요. 두 번째 투자를 했는데 또 졌어. 자금이 500으로 줄었어요. 세 번째 투자해가 졌어. 300으로 줄었어요. 네 번째 투자해가 졌어요. 100만원 남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먹었어요. 100만원으로 30% 먹어서 130만원 되고, 130만원 가지고 30% 먹어가지고 170만원 되고, 170만원에서 30% 먹어가지고 200만원 되고, 그렇게 7번 먹어봤자 본전도 못 찾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확률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거는 내가 1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10만원씩을 10,000번을 지르고 100,000번을 지르고 100만번을 지르고 1000만번을 지를 때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승률이 70%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돈이 수천조가 있어가지고 1000만원씩 계속 질렀을 때 20% 정도를 이길 확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수천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껏 해봐야지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매매하잖아요. 그럼 하루에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0원밖에 안 돼요. 100원 가지고 수천만 번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뭡니까? 100원에 20%를 먹는 거예요. 20원 먹는 거예요. 20원. 20원 먹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50%, 100% 몰빵을 쳐버리잖아. 그럼 내가 먹었다 치자. 30% 먹었다 칩시다. 1300 되었어. 30%또 먹었어요. 2000만원 됐어요. 30%또 먹었어요. 2500만원 됐어요. 근데 거기서 다음날 손실을 3번 딱 보는 거라. 반토막 나버렸어요. 1300 남았어요. 반토막 나는 거예요. 650 남았어요. 반토막 나요. 350 남았어요. 그럼 내 1000만원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350 남았죠. 350 가지고 또 30% 먹어요. 그래봤자 본인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남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확률을 이야기하는데, 확률이라는 거는요, 얘기했다시피만 최소한 수억 경번을 반복을 했을 때 50대 50이라는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강원랜드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 30만원씩 찌르면은요, 깡통이잖아요. 왜 본전이 돼야 되는데 깡통이 되냐 이거죠. 뭐 49대 51이니까 딜러가 뭐 조금 더 유리하니까 아니에요. 돈이 적어서 그래. 돈이 적어서. 확실하게 손해보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 10만원을 베팅합니다. 손해를 보잖아요. 다음에 20만원을 베팅해요. 손해를 보잖아요. 40만원 베팅해요. 손해를 보잖아요. 80만원 베팅해요. 손해를 보잖아요. 160만원을 베팅해요. 손해보잖아요. 320만원, 640만원, 1200 얼마, 이렇게 하면요, 한 번만 먹어도 본전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돈이 존나게 많아야 된다는 얘기. 돈이 존나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어봤자 뭡니까? 처음에 내가 10만원 베팅해서 먹으면 10만원이잖아.
다시 10만원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먹어봤자 10만원 못 먹는 거예요. 먹어봤자 10만원밖에 못 먹는데 내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지면은 곱하기 2로 계속 베팅해. 나중에는 1억 2천만원 베팅해야 될 수도 있어요. 1억 2천 베팅했는데 날렸잖아요. 그럼 2억 4천만원 베팅해야 돼요. 그런 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률 게임이라는 거는 절대 옵션은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정확한 매수 자리, 그리고 매수할 때마다 그 원리와 원칙, 왜 잡는지 왜 파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남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원칙과 기준이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도 돈을 벌까 말까, 10년 후에 살아남을까 말까, 당장 한 달 뒤에 살아남을까 말까, 애매한데 10% 정도밖에 확률이 없는데, 그런 거 없이 남이 콜을 가니까 나는 푸시다, 개인들이 콜을 움직이니까 푸시다, 남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나도 내려간다. 끝이 딱 보이지, 그죠? 예. 사람들 끝이 딱 보이죠. 지금까지는 재수가 좋았던 거예요. 아직 깡통 안 찾는 게 재수 좋았던 거예요. 시장이 좋았던, 재수가 좋았던. 그러다가 한번 걸리면은 뭡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냥. 1000만 중에서 한 번 걸리면 끝나요, 그런 분들. 그게 다행히 지금이면은 접어버리고 딴 거 하면 되지만은 나중에 30년 후에 60 넘어가지고 돈 잘 벌었다가 60 딱 넘어가지고 이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물렸는데 물타기 들어갔다가 또 물려버렸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전 재산 다 집어넣는 게라. 깡통 차버려. 그게 무서운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나이에 지금은 날려도 괜찮아요. 왜? 99.9% 날리니까.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식에 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문가에서 돈 버는 사람도 봤고, 남의 돈을 운영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도 봤어요. 남한테 사기쳐서 돈 번 사람도 봤어요. 근데 주식 투자해가 돈 벌었다 한 사람들 몇 명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다 따져봐도 우리나라에 몇 명 없어요. 주식 투자, 순수하게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사기쳐가 돈 벌었는 거예요. 그렇게 않고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1,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수백억, 수천억을 법니까? 불가능하지. 왜? 한 번은 틀릴 수 있으니까. 완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자, 전체적인 크기로 한번 봤는데, 다음에는 또 만약에 다음 주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은 한번 또 세심하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월요일부터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좀 난 그렇게 생각하고 매매합니다. 왜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자, 이 패턴에서 외국인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죠? 자, 외국인의 흐름. 일봉으로 볼게요. 그죠? 이걸 뭐, 이거 일봉의 선이라고 보자. 그죠?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 외국인의 흐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바닥에서, 그죠? 외국인은 뭐 합니까? 선물 매도합니다. 대량으로. 올라갈 때 외국인들은 관망합니다. 올라갈 때 관망합니다. 꼭지에서 뭐 합니까? 선물 매수 대량으로 합니다. 선물 매수. 또 내려올 때 뭐 합니까? 매수합니다. 계속. 이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쯤 되면 또 선물 매도를 칩니다. 꼭지에서는 뭡니까? 또 꼭지에서는 연락이 많이 매도를 칩니다. 이상한 놈들이지, 그죠? 변태 같은 놈들이죠. 변태 같은 놈들이죠. 지금 뭡니까? 외국인들 연락이 팔고 있죠, 지금. 어디다? 이 자리단 말이지, 이 자리. 외국인들은 머저리거든요. 그래서 꼭지와 저점에서는 매매를 더럽게 못해요. 시장과 반대로 매매합니다. 그 와중에는 뭐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비정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발바닥이지, 그죠? 발바닥. 발바닥과 머리 꼭지에서는 이상한 매매를 해요. 지금 발바닥으로 보이거든, 저는요. 근데 양한장이 260.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간에 외국인이라 보세요. 무려 2600개를 매도했고, 금액으로는 3600억을 매도했습니다, 지금. 야간장에서만.
근데 옵션 그려보세요. 옵션 거래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외국인이 3,600억을 팔았단 말이지. 야간장에서. 그죠? 누가 잡았습니까? 똑같은 물량을 개인이 3,600억 잡았습니다. 기관은 플러스 마이너스 100억 내외고요. 야간에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개인들은 뭐냐고. 개인이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개인 놈들이 야간장에서 새벽 잠도 안 자고 외국인 물량만큼 받아주냐 이거죠. 뭡니까? 같은 놈인 거예요. 같은 놈. 통정매매입니다. 통정매매. 제가 얘기 많이 들었지 그죠? 우리나라 보면은 항상 장중에 뭡니까? 외국인이 3,000원을 팔면은 외국인이 3,000억을 팔면은 개인이 3,000억을 잡아요. 현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5,000억 팔면은 개인이 5,000억을 잡아요. 아니 떨어질 거 뻔한데 개인이 미쳤다고 5,000억을 잡습니까? 같이 팔지. 안 그렇습니까? 외국인이 팔아제끼고 가면 주가가 떨어질 거 뻔히 아는데 개인이 왜 사요 그거는요? 오히려 팔아야지. 근데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뭡니까? 통정매매. 지금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놈들이 있지 그죠? 결국에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니에요. 검은머리 외국인. 물론 일부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외국 증권사에 있는 한국인. 우리나라 외국 증권사 있지 그죠? 메릴린치 있잖아요. 거기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외국 계좌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죠. 그죠? 뭐야? 개인과 이외의 통념이면 외국인 물량을 개인한테 떠넘기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지, 그죠?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량을 받아주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만기죠, 만기. 만기가 다가오니까요, 지 포지션대로 간다는 얘기지, 그죠? 만기 다가와서 포지션대로 가니까 그 포지션 맞추기 위해서 지금 어차피 외국인들이 안 받아주면은 이 외국인들이 주가를 떨어뜨리고 싶은데 물량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지네들도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엄청나게 들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 팔고 있지만요 엄청나게 들고 있어요. 지금 지분이 57%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떨어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지금 이 팔고 있는 놈들이 손해인 거예요. 팔고 있는 놈들이. 근데 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만기 포지션 한번 보자고요. 자, 만기 누적 포지션 외국인 보세요. 외국인 순매수 262가 10만 개, 10만 개, 10만 개. 금액으로 치면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치 들고 있어요. 100억치. 262를 100억치 들고 있어요. 230억치. 그리고 그 밑에 260을 얼마? 156억치. 그 다음에 얼마? 257짜리를 500. 그러면 주가는 뭡니까? 외국인은 떨어지면은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죠? 이 밑에는 또 없어요. 252 이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57이 거의 그냥 그 기준가다. 그죠? 간단하다. 그죠? 그 밑에는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풋을 한번 볼게요. 콜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 콜 한번 보세요. 콜 없어요. 지금요. 그죠? 콜 없어요. 지금. 어느 지점에서 내가 많이 들고 있는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 매도가 많지. 그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도가 많죠. 근데 262에서 조금 잡고 있고요. 그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에 대한 해지겠지. 그죠? 261을 누적으로 239억치를 들고 있다가 콜은 200억치 들고 있는 거예요. 극액가겠죠. 극액가. 얘에 대한 해진 개념으로 극액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이 만약에 실패를 해서 주가가 폭등을 해버리면 뭡니까? 여기서 큰 수익이 나겠죠. 얘는 내 거 할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겠죠. 그리고 265는 매도를 막아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외국인 265를 매도를 막아놨어요, 지금. 콜풋 다 막아놨어요. 그럼 이번 물은 뭡니까? 월요일 기준입니다. 이거는 월, 화, 수, 목, 4일 남아있으니까 변할 수도 있어요.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265는 못 가요. 265 이상은 결제 안 됩니다. 그럼 결제 안 되면은 최대한 많이 떨어지면은 떨어질수록 외국인은 수익 나는 구조지, 그죠? 네. 만약에 이번 지수가 255다. 그럼 외국인들 이거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것도 수익이 늘어나겠죠. 근데 얘는 콜은 들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기껏 해봐야지 얼마입니까? 2억밖에 안 들고 있어요. 털면 끝이지, 그죠? 털면 끝이에요. 손익 보세요, 손익.
이 손익 풋옵션에 대한 수익 한번 보세요. 337억입니다. 337억. 그리고 그 밑에 260에 대한 수익은 141억. 기를 쓰고 내리겠지, 외국인들. 기를 쓰고 내릴 가능성이 있지, 그죠? 정답은 나왔습니다. 옵션 포지션 때문에 주가가 그렇다. 옵션 포지션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시간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금파 생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